자, 김나 문법 볼게요. 소학원에 지금 연도가 언제입니까? 지금 소학원에를 만들어보니까 1588년이니까 16세기 국어의 자료인 거고요. 그 위에는 15세기 국어의 자료인 거죠. 가와 나의, 자, 문법 부분 59쪽에 가와 나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가는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죠. 나는 사람에게 도리가 있으니 먹기를 배부려 사람의 도리라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사내와 계집은, 여기서 계집은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야. 사내와 여자는 구별이 있어야 되고, 어른과 젊은이는 차례의 순서가 있어야 되고, 버든 믿음이 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믿음. 친구 사이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을 지켜야 될 도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어요.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모습이 아닌 것은, 이거는 뭐 주어를 나타냈는데 가가 쓰였다가 아니죠? 주기조사 2밖에 안 쓰였잖아요. 13번. 가로 미루고의 알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백성을 교화시키려는, 자, 가는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지 백성을 교화시키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수능형, 자, 가와 나의 비교로 알맞은 것은 이랬어요. 자, 명사형어미 기는 나에서만 쓰였다 2번인데, 자, 기가 어딨냐 그랬더니 나를 보시면 맹자가 가라사대 사람이 도가 이심에 먹기를 배부르게 하여, 먹기를 이라고 먹기가 있잖아요. 그쵸? 나에서는 먹기가 있어요. 현대국어와 비교할 때 의미의 변화가 일어날 말끼리 묶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어린, 그치,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1, 2, 3번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디귿, 디귿 들어가야 되죠? 답은 3번이 되겠네. 16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이거, 야, 이건 눈이 바보냐? 1588년, 1459년 연도가 써져 있는데, 이 문제는 진짜 개그를 치고 있는 문제죠. 16번에 3번이죠. 17번은 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랬어요. 만민은 평등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18번. 가에 드러난 국어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받침의 자리는 모든 장이 올 수 있었다? 아니죠? 팔종성법이었죠? 3번이 되었어요. 자, 나에 나타난 국어의 변화로 적절한 것은 명사형어미, 아까 전에 말했던 기가 쓰이고 있었다. 글자의 왼쪽에 찍힌 점의 기능에 대해서, 여기서는 서술형을 여러분이 쓰시는데 왼쪽에 찍힌 점이 뭐예요? 일단 방점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조란 말 들어가야 되고, 높낮이란 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음의 높낮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치?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는 것이었죠? 그래서 음의 높낮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문학 볼게요. 비문학 지문이 지금 조금 내용이 조금 쉬워서 제가 좀 빨리빨리 읽도록 할게요. 요점 정리 좀 다 하고 여러분 좀 다 읽어보라고 했었는데, 자, 첫 번째 지문 볼게요. 형광펜 드시고 중요한 부분 또는 펜 드시고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현대 가장 믿을 만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냥 전제인 거고, 그치? 과학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귀납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귀납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자, 귀납법의 정의가 나오네요. 자, 여기가 이제 밑줄 들어야 돼. 귀납은, 형광펜, 귀납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가설을 세우고 일반적인 법칙으로 정립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즉 귀납의 원리는 같은 조건에서는 언제나 연속이나 공존이 일어날 것. 이게 귀납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많은 사례들을 제시해놓고 그 사례에 의해서 보편적인 진리를 찾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귀납법이에요. 일반적인 사례 예시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귀납법.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그러면은 귀납법의 뭐예요? 개념? 첫 번째 단락의 요약은 귀납법의 개념이 되겠죠? 두 번째 단락. 그러면 귀납이 정말로 믿을 만한 지식의 지식 획득의 방법일까? 그래서 귀납법에서에 대한 의문점,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귀납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귀납법에 대한 문제 제시. 뭐라고 문제 제시하고 있어요? 누구의 예를 통해서 귀납법에 대한 문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러셀의, 자, 그랬겠죠? 러셀의 일화를 통해서, 묻던 사건을 통해서, 닭은 어떻게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닭은 언제나 9시에 모이를 먹는다라는 자기가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어느 날 닭은 죽어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귀납 추리는 오류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귀납은 믿을 만한 지식이 아닌 것. 귀납법이 믿을 만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닭이 죽은 사건. 그쵸? 귀납법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귀납법이 믿을 만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 그 예를 통해서 알아보는 반론은 뭐예요? 충분히 바라본 예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어때요?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탄탄한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하고 있으니까, 자, 또 다른 겁니다. 귀납법이 과학적 지식이 된다는 것에 대한 태양의 경우를 들어서 귀납법이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에 대한 반론이죠. 예죠, 예. 귀납법이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에 대한 예가 뭐야? 태양이 뜨는 사실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 철학자 휴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연은 형광표현. 자연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에서는 지식이 아니라 순한 논증이라고 얘기를 했댔죠. 잘못된 정당화 방법이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셔서. 자, 그래서 한결같으라 자연 법칙을 그냥 순한 논증이라고 한다. 맨 마지막에. 자, 4번이 맨 마지막에. 휴메에 의해서는 얘는 귀납법이 아니라 자연 현상은 뭐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순한 논증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휴미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귀납법은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바로 뭐다? 그냥 순한 논증이다. 즉 뭐예요? 태양이 계속 떠오르는 것은 그냥 뭐예요? 습관이고 순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태양의 자연법칙은 귀납법의 과학적인, 그래서 귀납법은 과학적인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뭡니까? 그냥 자연 현상 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집필 의도를 바르게 파악한 거는 뭐예요? 과학적 지식이 확실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2번이 되겠죠. 자, 가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휴메 견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휴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일도 태양이 떠오른다. 경험적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는 맞다는 거지. 과학적 지식이 아닐 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이 되겠어요. 자, 순환 논증을 설명하기에 가장 전학절한 것은, 순환 논증은 뭐야? 계속 순환되고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3번의 답은 3번. 민아, O형이니? B형! 아니야! 잠깐! A형. 다 틀렸네. 망했네. 자, 됐어. 아, 왜 이렇게 돌렸다고 못 봤냐? 너 무논리 같은 놈. 자, 24번. 나 이렇게 잘 맞추는데 왜 미니한테는 못 맞추지? 아, 알겠다. 미니 무슨 형인지 지금 알아. 확실하게 알았다. AB형. 나만 게 똑똑한데? 자, 기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단서는 뭐예요? 기억의 의미. 귀납의 사례에서 반복되는 걸 찾았고 구체적인 예는 주인이 닭에게 오전 9시에 모이를 주었다. 1번이 되겠죠?
비난법 질문 하나도 안 그랬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인식에 대한 얘기인데 인식이란 뭡니까? 인간의 능동적인 파악이다. 인식은 뭐다? 인간의 능동적인 파악이다. 자, 그래서 쭉 보면은 사람은 인식활동의 주체로서 인식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인식의 방법과 수단을 결정하는데, 자, 지적 능력은, 자, 형광펜, 사람의 지적 능력은 인식 능력에 토대를 두는 것. 요게 핵심 문장이죠. 사람의 지적 능력은 인식 능력에 토대를 두는 것. 그래서 자, 그것에 대한 설명 그냥 뒤에 나왔죠? 편안하게 읽으시면 되겠고, 인식을 통해서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랬어? 지식을 획득하고 더 높은 지식을 하는 것으로 지식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식 과정은, 다 이제 형광펜. 인식 과정은, 여기 줄쳐. 인식 과정은, 그 다음에 감성적 인식으로부터 시작. 그 다음에 이성적 인식으로 심화 발전. 자, 그러니까 사람의 지적은 인식 능력에 나오는 거고, 그 인식은 낮은 단계가 감성적 인식이고 높은 단계가 뭐예요? 이성적 인식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그럼 감성적 인식은, 여기만 형광펜, 감성적 인식은 뭐예요? 감각기관을 통한 인식. 여기만 줄치면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거에 대한 풀이에 대한 설명이죠. 쭉쭉쭉쭉 편하게 설명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성적 인식은 사물 현상의 크기라든지 외적이고 우연적이고 비본질적인 거고, 사람은 감성적인 인식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맺는데, 감성적 인식에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형광펜, 감성적 인식에는 감각, 지각, 표상 세 가지 기본 형태. 자, 그 다음에 밑에 감각이란 가장 단순한 인식. 감각은 뭐라고요? 가장 단순한 인식. 중간쯤에 있어요. 밑에 중간에. 그쵸? 그 다음에 지각이란 세 번째 줄 가운데 있어요. 지각이란 뭐예요? 지각이란 뭐예요? 사물 형상의 속성을 연관된 전체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감각기관의 직접작용, 감각기관의 직접작용. 그 대신 뭐야? 전체로 인식. 쭉 넘어가서 전체로 인식. 그게 지각이에요. 그 다음에 표상이란, 형광펜, 표상이란 뭐예요? 지각한 사물 현상을 머릿속에 되살린 주관적 현상. 지각한 것이 머릿속에 되살린 거예요. 자, 밑에 4단락으로 넘어가서, 자, 감각, 지각, 표상 등의 감성적 인식은 객관세계를 생생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긴 하지만 다만 외적인 측면과 개별적인 속성, 형성에 대한 지식만을 주는데, 사물 현상의 일반적인 속성, 그 내적 측면과 연관에 대한 지식은 이성적 인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다시 감성적 인식은 형광펜으로 줄쳐야 되는 거는, 감성적 인식은 외적인 측면과 개별적인 속성, 형상에 대한 지식만, 거기만 줄치면 돼요. 자, 감성적 인식은, 제가 읽는 것만 줄쳐요. 감성적 인식은 외적인 측면, 개별적인 속성, 현상에 대한 지식만. 4단락에.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이성적 인식이란, 이성적 인식이란 그 다음에 본질적인 속성, 추상적 논리적 인식. 내적 측면이에요. 그 위에 내적 측면도 하나 줄쳐놓으세요. 내적 측면. 이성적 인식은 세 번째 줄에 내적 측면. 그래서 개념, 판단, 추리. 여기 줄쳐놓으세요. 형광펜. 개념, 판단, 추리. 이성적 인식에선 사람이 뭐해요? 개념과 판단과 추리를 해요. 자, 넘겨주시고. 개념은 뭐예요? 개념은 뭐예요? 사물 현상
표상의 일반적 표상을 파악하는 사고. 자, 기본적 속성. 그 다음에 판단은 뭐예요? 판단은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사고. 기준에 따라 진위 판단, 가치 판단. 긍정, 부정, 참거지. 이론가, 해론가. 거기만 줄치면 돼. 그 다음에 추리란. 알고 있는 지식, 새로운 지식. 검증된 하나, 새로운 판단 이끌어내는 것. 됐죠? 자, 그게 이제 인식이고 판단인 거예요. 자, 위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4번. 판단이 정확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 판단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4번.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요런 25번의 1번 문제, 요게 이제 비문학 지문 읽고 비문학 지문에 해당되는 첫 번째 문제 있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26번. 자, 코끼리를 처음 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 적절하지 않는 거. 머릿속에서 코끼리의 독특한 모습을 떠올리는 건 추리예요, 상상이에요? 상상이죠. 근데 추리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7번. 위글을 바탕으로 표상의 특징을 추리하며, 자, 표상은 사람들이 어디서 떠올린다고 했어요? 머릿속에서 떠올린 것이다. 기억 맞죠? 표상은 객관적 사물 현상을 형상으로 반영한 것이다. 디귿이 맞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인문 세 번째 지문으로 들어갈게요. 인문 세 번째 지문. 27번까지 본문의 내용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요 정도 비문학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아직 형광펜은 듣는 거 아니고 내용만 따라오세요. 고고학적 발굴이나 지표조사를 통해 어떤 유물을 수습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단지 유물의 출토지를 확인했을 뿐이다. 출토지가 유물의 제작소가 아니라면 유물이 최종적으로 사용된 장소 또는 그 유물이 폐기된 장소를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유물이 나왔다 했을 때는 그 유물이 출토지가 아니라 그냥 최종적으로 나오는 폐기된 장소를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유물의 산지 추정이란 유물을 발견한 다음에 그 유물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추정하는 거. 그러면 유물의 산지 추정이란 유물의 제작소나 원료 산지를 찾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유물을 제작하는 데 이러한 원료의 이동을 추정하는 연구야. 결국 산지 추정은 고대의 물자 이동을 추정하는 연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자, 형광펜 드시고. 자, 형광펜 넣어. 산지 추정이란 유물의 제작소나 원료 산지를 찾기 위한 연구. 결국 고대의 물자 이동을 추적하는 연구. 거기만 이제 줄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 이 내용인 거죠. 여러분이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러한 물자의 이동에 대한 증거는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고고학적으로 특히 중요시되는 것은 그 요인인데, 이러한 물자의 이동이 개인 또는 사회 집단들 사이에 이루어진 분배 또는 교역 등의 행위의 결과라고 하면 그러한 행위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또한 어떠한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는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그러므로 분배 또는 교육 등의 행위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이념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산지 추정 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형광펜 듭시다. 형광펜은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만 보면 돼요. 분배 또는, 자, 형광펜으로 분배 또는, 그러므로 다음 부분 문장 보세요. 자, 분배 또는 교역 등의 행위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이념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산지 추정 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를 밑줄. 여기에서는 문장이 요것만 중요해, 그지? 자, 다음 3달러.
자, 그래서 산지 추정의 결과는 단순히 어떤 개개의 유물이 어느 산지에 제작되는 것이라는 소박한 자료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지 추정의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려면 이라고 그랬어. 자, 여기 산지 추정의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 형광펜 산지 추정의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려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였는가 제시. 그래서 절차와 방법적인 절차와 통제 그리고 연구 결과로부터 생산 전업화의 정도, 분배 교육의 조직, 계층화의 정도나 정치 조직, 나아가서 문명의 진화나 국가 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연구자들이 산지 추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산지 추정의 여러 가지 방법 등을 뭐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어? 연구에 개발해 왔어. 자, 4번 볼게. 한편 원산지를 찾으려는 연구자는 이동된 물품과 그것의 원료 산지나 제작소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적 또는 문화적인 일치성을 논증해야 되고 공간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니? 유물에 내재하는 가시적은 눈에 보이는 비가시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반 속성들을 분석해내는 여러가지 기법들하고 분석 자료를 논리적으로 표시해줄 수 있는 기법들이 필요하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해? 자, 여기 형광펜 산지를 추정하려면 제작소나 원료 산지의 문화적 물질성 동일성을 찾아야 그래서 화학 분석, 암석학적 분석, 양식론적 분석 등이 있다. 자, 여기를 줄쳐. 자, 그러면 어떤 양식이 한 지역에서 빈도가 높이 나타나고 유사한 유물이 다른 지역에서 적게 나오면 많은 양에서 소량으로 나는 지역으로 유물이 이동했다 볼 수 있겠지. 또한 에다가 플러스 유물의 제작소가 알려지면은 그 제작소로부터 출토되는 유물의 기술적, 양식적 특성들을 분석하고 표준화의 정도에 따라서 변이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동일 제작소와 유물 분포를 논증할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유물의 양식 분포로부터 유물의 교육을 추론하는 것만으로는 타당성을 고집할 수 없고 암석학적 분석이나 화학 분석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다시 형광펜 들고 어떤 양식의 유물이 빈도가 높이 나타나고 유사한 유물이 다른 지역에서 적은 빈도로 나타났을 때 많은 양의 지역에서 소량의 지역으로 유물이 이동했다. 됐죠? 그죠? 그러나 밑줄 맨 밑에 그러나 유물의 교육을 추론하는 것만으로 타당성을 고집할 수 없고 암석학적 분석이나 화학 분석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단순히 이동 경로만 보면 안 되고 분석 또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산지 추정 연구의 한계는 안 나왔어요. 어떻게 추정해야 되고 무슨 과정이 있고 뭘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5번이 틀렸어요. 29번 위클의 관점에서 보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 보기의 문제점. 전통 고고학에서는 유물이나 유구에 나타나는 실마리된 자치에서 나타나는 속성들을 분석해서 토기의 모양에서 주거 형태 이름까지 어떤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연대 또는 민족이나 사회 집단을 추정해왔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이걸 추정해왔다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유물의 2번, 한 유물의 양식적인 변화나 공간적인 분포가 연대나 지역성을 파악한 데서 끝나버리면 이게 그냥 연대가 어디다 나왔다 이렇게만 나온다면 집단이나 사회가 어디에 나왔다만 본다면 경제적, 사회적, 이념적인 문제들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위클의 관점에서는 뭐까지도 봐야 된다고 그랬어? 경제적,
그리고 뭐도 봐야 된다고 그랬어. 경제적, 사회적 이념들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제 30번. 보기는 기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추정해서 산지 추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1번 볼게요. 2-1번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불성으로서 각 실효의 3의 평균값을 사용해서 정리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효의 3의 평균값을 했다는 것은 정확성을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정확성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2번을 보면 교역은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움직임을 추론하는 데에 확정적 증거를 얻는다 하고는 관련이 없죠? 내용 일치하는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됐나요? 이걸로 비문학이 끝났고요. 이제 화작만 남았어요, 여러분. 화작은 왼쪽, 오른쪽 맞는 거 일치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화작 시간 10분 줄 테니까 화작 안 푼 사람들 원래 풀어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원래는 시간 안 준다. 오늘 안 풀어왔던 친구도 좀 있어서 화작 푸는 시간 좀 잠깐. 안 푼 사람 화작. 엥? 다 풀었어? 오케이! 그럼 화작 채점할게. 자, 1번 화작 1번 왼쪽 오른쪽 맞는 것처럼 그대로 화작 지금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화작을 갈 것인지 엄매를 갈 것인지를 조금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엄매가 좀 많이 유리하긴 해요. 엄매가 문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을 갈 것이냐 화작을 갈 것이냐. 그런데 변별력으로는 문법이 좋긴 한데 근데 내가 문법을 틀린다며 많이 틀린다면은 변별력이 좋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화작 가야지. 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뭐가 화작이 맞을까 문법이 정가는 끊임없이 지금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원래 어렵지 않았어요. 자, 기울과 미음의 닭의 의도를 추론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2번이 되겠죠. 자, 얘가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있니? 그분이 찍었던 보완할 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인물과 자신을 대고 차량한테 보완점 밝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2번이 틀렸어요. 3번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는 위아래가 일치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없었어요. 자, 천중의 반응을 분석한 내용으로 위아래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5번. 자료의 실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번에 화작이. 자, 발표를 제대로 이해한 인준 청중의 다음 그림에 대한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2번이죠. 자, 노쇼에 대한 내용. 윗그림 필자가 활용한 보기 방법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러니까 자, 맞는 걸 먼저 찾아가지고 적혀나가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소개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기억 들어가 있죠? 내용 나와 있죠? 그럼 기억을 들어가는 거 다 찾아. 기억은 1번, 2번, 3번 중에 찾아야 되고 4번, 5번 제껴야 되죠. 일단 기억이 없잖아요. 니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년에 8,000원, 43,000, 20% 수치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쵸? 니은 있어요. 묻고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어요. 7번. 자료를 보고 수정 보완하는 건데 첫 번째 신문기사의 자료를 보면서 뭐를 알고 있어? 열차표를 중국으로 예약한 것에 대한 예시, 온라인 예매의 편리함을 악용한 고객들에 대한 예시, 신문기사를 통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증거를 주고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또 뭐를 하고 있어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노쇼가? 이건 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5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노쇼가 어떻게, 본문의 내용을 좀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노쇼를 얘는 지금 그만큼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8번 A와 E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얘는 바꿔보면 되는데 바꿨을 때에 안 바꾸는 거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윗글을 쓴 학생이 글을 쓸 때 고려한 내용 중 글에 반영되지 않는 거 위아래 내용에서 일치하지 않는 거 찾으면은 1번이 없잖아요. 과거에 여행했던 국가의 차이점이 안 드러나 있죠?
10번. 보기나 학생이 촉으로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쳐 쓰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촉구를 보고 확인해야 돼. 밑에 있는 내용하고. 그래서 반영이 되나 안 되나도 확인하셔야 되죠. 그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의익법을 사용한 부분 찾으면 되겠고. 마지막 달에 문경세제 여행의 가치가 나타나고 권유하는 내용. 이 조건들이 다 포함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남는 시간에